네, 안녕하십니까. 고발뉴스 뉴스방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이곳에 도착한 지 열 하루, 거의 2주가 다 돼가는데요. 처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방송을 아무리 작은 규모로 하더라도요, 똑같은 시스템, 전기, 장비들이 필요한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 이곳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한강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주택가, 조금 변두리 쪽 주택가인데요. 그곳에 조그마한 이런 방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속속 해외 기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방송사들, 중계팀들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KBS, MBC, SBS, 한강이라고 있고 바로 그 옆에 이제 용다리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다리인데요. 그 용다리 근처에다가 스튜디오 계약을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아직 다낭으로 이제 내면적으로 저희 공연을 하고 있지만 확정적으로 발표는 안 됐잖아요. 그 부분만 빼고 트럼프가 국정연설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마지막까지 불안한 기색입니다. 그런데 CNN이라든가 NBC는 계약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다낭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7, 28일 베트남 현지에서의 제2차 북미 회담 결정이 되니까 이제 마구 쏟아져서 기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고발뉴스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나름대로 시간이 걸렸는데요. 시청하시기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고발뉴스 뉴스방 구독자가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5만 1,740명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구독 중 눌러주시고요. 이왕이면 벨도 눌러주시고 위에 삭갓 활성화해 주시면 바로 업로드 되자마자 배달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쪽 상황은 시시각각 속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의 현장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삭갓으로 활성화해 놓지 않으시면 생방송을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독 중 삭갓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기의 이벤트지요. 뭐 99년 만에 한번 뭐 펼쳐지는 그런 우주쇼, 뭐 일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보다 더한 천문학적, 우주적인 정교함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99년 만에 일식처럼 중국, 북한, 미국, 한국의 이해관계가 딱 떨어져서 바로 이곳 베트남에서 이자 나아가서 사자 평화 협상이 개최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축제처럼 재미있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그런 희망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역사적인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곳 멀리 베트남에서 바라보는 한국 뉴스 정말 코미디가 다름이 없었습니다. 창작의 고통이 느껴지는 중앙일보 명절 파업 기사. 여러분들 이미 많은 분들이 보고 크게 웃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중앙일보에서 명절 파업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뭔가 부정적인 거죠.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지려고 했나 봤더니 그건 아니야. 어머니 대신 3대 독자가 차례상을 차리는 첫 번째 도전기래. 그런데 이게 창작의 고통을 수반하는 이상한 글이야. 이를테면 3대 독자로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데 어릴 땐 숙모와 형수님만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고 삼촌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숙모, 형수님, 삼촌들 이런 분들이 계시면 3대 독자가 아닌 거잖아요. 이상한 거야. 그래서 바로 바뀝니다. 2차 수정. 어릴 땐 고모와 외숙모만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었다. 여기 형수님이 빠졌어. 외숙모로 교체됐어. 그리고 삼촌들이 있었는데 고모부와 외삼촌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바뀝니다. 삼촌이 고모부와 외삼촌으로 바뀌었어. 외쪽, 삼촌 말고 외쪽으로 가면 좀 나을까 봐. 근데 그것도 이상하잖아. 고모부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더니 다시 또 3차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외숙모, 문제 많은 고모부, 외삼촌 이런 분들이 다 빠져요. 그러면서 고모가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든 걸로. 한때 숙모와 형수님만이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던 집이 갑자기 고모 한 분이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드는 집안이 됐어. 이거는 그야말로
소설 창작의 고통을 그대로 과정으로 드러내는 한국 언론의 금자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소설임을 증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또 미디어 전문 기자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지나갈 리가 없죠. 중앙일보 3대 독자 기사 해명도 없는 뻔뻔한 언론. 그러니까 이 계속 이렇게 독자들을 기만하면서 속이는 수정의 과정도 문제지만 그 수정의 과정에서 독자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사과 없이 여전히 기사를 내리지 않고 있는 그런 뻔뻔스러움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봤어요. 혹시 내렸나 봤더니 여전히 이 시각 현재 수정된 상태로 이렇게 걸려 있네요. 그대로. 중앙일보 이병준 기자 애는 썼는데 기레기의 전당으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저런 따위의 창작 소설보다는 도대체 우리 시대 북미 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써줘야 되는데 과거에 이를테면 축구 중계방송 하는데 카메라 한 대로 비춰줘. 공만. 그럼 재미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카메라가 수십 대가 동원되잖아요. 요즘에 축구 중계는 전체적으로도 보여주고 골키퍼도 보여주고 이 볼의 상대방 반대편에 있는 공간에서의 어떤 그 포메이션의 변화 이런 거 다양하게 보여주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북미 회담 그냥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 지난번 4시간 만났는데 이번에 1박 2일 만난다 그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주 깊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언론들이 그렇게 이 사안을 본질적으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최근에 도올 김용옥 선생이 한국 현대사 우린 너무 몰랐다 이런 책을 출간하셨대요. 거기 보면 한반도 역사를 바꾼 동아일보의 가짜 뉴스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우리가 알던 신탁, 반탁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해서 한국을 먹으려고 했고 반대로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반탁 운동에 나섰다. 뭐 이런 교과서적으로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동아일보의 특종 보도 때문인데 일면에 실었대요. 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 일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소련은 38 분할 점령하려고 한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보야. 역사적 오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취재 안 하고 쓴 거야. 알고 보니까 소련은 한국을 점령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제안을 한 거라는 거예요. 신탁 통치안을. 소련은 원래 조선을 통치할 생각도 없었고 토지개혁이라든가 계급혁명 등을 통한 사회주의적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었지 신탁 통치라는 발상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신탁 통치라는 것은 빨리 종결될수록 좋기 때문에 최장 5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게 소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지식 뉴스랑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것인데 동아일보의 오보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여운형의 인민공화국이 광범위한 세력 기반을 가지고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아일보의 기사에 힘입어서 지주와 친일 세력이 급조한 한국 민주당이 반탁운동 국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오늘날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과거 45년, 46년 당시만큼이나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 바로 2019년 2월 바로 이 베트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와 자주 그리고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일어나야 더 이상 우리가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기사만 나와. 트럼프 원망하는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쭉 뉴스 비평을 미디어 오늘에서 했더니 조선일보는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모든 촛불 세력들이 희구하는 목표가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와 맞닿아서 겨우 이제 베트남까지 왔는데 조선일보는 과거 동아일보 45년의 오보처럼 이상한 기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반도에서 냉전 청산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쓰는 기사 톤이잖아요. 이를테면 일본 언론들이 쓰는 것과 똑같잖아요. 미국이 북한에 유연해졌다, 끌려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현재 냉전 대립 구조가 좋은데 왜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면서 유연하게 하면서까지 냉전 질서를 철폐하려고 하느냐, 계속 유지해라 라고 하는 일본 언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토착 외구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나경원의 자한당 회담의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북풍이래. 북풍은 자기들이 주로 써먹었던 건데 신북풍이래.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2차 북미회담 장소와 관련해서 한국당 전당대회가 27일인데 날짜가 겹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과 북한이 자한당 연맹이려고 27일로 정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적 언사거든요. 자한당이라는 집단이 미국과 성조기를 막 흔들면서 그야말로 미국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당파적 이해가 결부되면 미국도 모두 아무도 없다. 생계적 차원의 친미를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재미있는 2자 회담, 4자 평화회담, 한국 언론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먼저 MB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MBC 뉴스 데스크인데요. 5% 오랜만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은 몇 개 뉴스 아이템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BC부터 들어왔는데, 먼저 톱은 예상대로 트럼프 국정연설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베트남 회담 일정을 지난 1차 때 4시간가량 만난 데 비해서 이틀로 늘려잡았다. 점심도 먹고 어쩌면 만찬도 먹고 그 다음날 아침도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낭 호텔은 벌써 예약이 불가하다. 북한은 하노이를 하지만 선호하고 있다. 저희가 여기 와 있으니까 알잖아요. 지금 다낭 호텔, 주요 호텔들, 일반 호텔들은 아직 객실이 남아 있습니다. 오십시오. 기자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뉴스 보도할수록 민족이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오시고요. 인터컨티넨탈 호텔 쪽은 300~400만 원 풀빌라가, 근데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몇몇 주요 지난 2017년 당시에 에이펙 정상회담 당시 각국 국가 원수들이 묵었던 5성급 호텔들은 지금 거의 예약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북한은 하노이에 대사관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대사관이 하노이에 있는데 하노이를 당연히 선호하겠죠. 경호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27일, 28일 하면 26일부터 여기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날부터. 그러면 최소한 이틀, 3일 이렇게 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런데 다낭을 워낙 미국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경호도 좋고 다낭이라고 하는 또 역사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베트남전의 핵심 군사지역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베트남전에 대해서 사실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해야 됩니다. 베트남에서 회담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의미 있는 거잖아요. 냉전의 가장 마지막까지 대립하고 각 축 속에서 수십 수백만이 사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남북 간의 분단이 해소됐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유일하게 냉전의 잔재 분단이 남아있는, 그래서 냉전에 빌붙어 가지고 기득권이 호령하고 있는 바로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낭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북베트남이랑 남베트남이랑 대립했지만 북베트남까지 미국이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남베트남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내전 양상으로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것이 다낭 후에 바로 위에 있고요. 이 근처입니다, 다. 그래서 다낭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곳인데 우리랑 화해했더니 봐라, 다낭이 또 계획도시로서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봐라, 북한도 너희 이렇게 발전시켜 줄 수 있다. 이런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다낭을 미국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성 속에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뉴스가. 그런데 너무나 짧게 1분 20초, 1분 40초로 그냥 드러난 것만 보여주니까 국제 정치 뉴스가 재미없는 거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미군이
참여한 과정, 결국 통킹만 사건 당시에 그 북베트남 해안 지역을 순찰하던 그 미군 배를 어뢰로 때린 거 아닙니까? 연타석으로 2번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발끈해서 대규모 파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통킹망 사건, 빵!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거짓 이유로 해서 개입한 전쟁에 우리도 따라 들어갔잖아요. 이런 역사의 전쟁의 해프닝과 진실, 거짓, 추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드러내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에서 단지 드러나는 것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 우리 안에 내재된 냉전의식 그런 것들을 드러냄으로 해서 일종의 푸닥거리처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옷을 입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언론이 해줘야 됩니다. 또 언론이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다낭 호텔 예약 불가 뭐 이런 기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MBC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이 다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꼭지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성, 의미성을 부각하는 기사는 없어요. 북미 담판 3주 앞으로 나타났다. 평양에서 합의문 조율하고 있다. 대통령끼리 만나면 거기서 사인하면 미리 만나서 의견 조율하는 거 그거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현재 취재가 안 되니까 이런 기사를 쓴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왜 여태까지 베트남이 이렇게 왔고 왜 베트남에서 하고 우리는 베트남과 뭐가 다르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2,000km가 더 가까워졌어 지난번 싱가포르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은이 자기 자가 비행기 참매 1호 타고 올까?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요. 청와대가 구체적이고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할까? 물음표를 던졌는데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방송 4사, KBS, MBC, SBS, JTBC의 공통된 판단이에요. 저는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더더구나 문재인 대통령 갈 거예요. 가능성이 높으면은 별로 가고 싶지 않겠죠. 그죠? 저는 28일쯤에 27, 28 양일간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있고 아마 점심쯤에 끝날 거예요. 점심 이전쯤에. 그리고 같이 밥을 뭐 먹던가 오차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진핑이 28일 날 여기 온다고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28일 시진핑이랑 트럼프 물론 할 얘기가 많습니다. 무역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를 3자 간 북미 중국만 이렇게 테이블을 이어가도록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왔잖아요. 당사자로서. 그런데 오고 싶겠죠, 당연히. 문정인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도록 움직임이 있겠죠. 물밑에서 많은 작업이 있을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28일 사자가 역사적으로 종전선언과 상당한 수준의 파격적인 북한 개혁 개방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이 발표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이 여기에 취재본부를 차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취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박 2일 핵담판 북미 두 정상 강한 의지 있지요. 마찬가지로 북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마감되는 국가 플랜이 있어요. 국가정책 발전 5개년 전략. 젊은 김정은이 대권을 잡았는데 북한 사회 인민들도 생각이 깨 있잖아요. 이제는 많이 반발이 있잖아요. 저항이. 그렇기 때문에 핵 협상을 통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이 2020년에 끝나요. 근데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급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2020년에 대통령 선거 있어요. 재선해야 돼요. 그러면 올 가을부터는 올인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현재까지 제대로 장사한 게 없어요. 손에 쥐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단히 열악해요. 멕시코 국경 그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국경에 장벽 세우는 거 말은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죠? 반인간적이고 반인도적이고. 그런데 북한과 오랜 대결과 대립을 청산하고 평화를 세운다라고 하는 아주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2차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보실래요? 현재 베트남이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중국 빼고 5위입니다.
베트남이랑 그만큼 많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베트남보다 더 여러모로 유리한 조건에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과 어마어마한 교육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 얘기를 하자면,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지난주에 다스베이다를 봤어요. 다스베이다 정론입니다. 털보가 좀 지저분하게 웃겨서 그렇지 정론이에요. 왜냐하면 한 베트남 간의 관계성을 지금 정확하게 분석해 줘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무역으로 보면 640억 달러 4위 교육국이야,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국과 베트남?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투자는 해외 투자 1위야, 베트남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베트남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가 싱크로 같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인적 교육, 교민이 15만이나 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이 24개 대학 7,500명이야. 어마어마한 한국과 동반자적 관계에 미래가 있는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공적 개발 원조. 우리가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류의 원조. 연간 1,700억을 쏘고 있는데 베트남에 들어오는 공적 개발 원조 1위야. 한국이 가장 많이 원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트남에다가. 엄청난 관계죠. 요 부분 공적 개발 원조는 사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베트남과 한국의 그 참전 과정에서의 학살 문제를 우리는 계속 사과를 해야겠죠. 하지만 베트남 정부에서는 내전 과정에서,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북쪽에서도 자행한 학살이 있거든. 전쟁 과정에서. 전쟁은 인간을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보도 연맹 사건처럼 그냥 남베트남 쪽과 연관이 깊다라고 단순히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천 명을 학살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학살에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겠다, 우리 학살과 관련돼서 진상조사 좀 해달라 그러면 오히려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원한다고. 그래서 현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서 쌍무 간의, 양국 간의 아픔을 미래적으로 승화시킨다. 이런 관계 때문에 더구나 공적 개발 원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다스베이다를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래서 베트남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베트남 전체 수출 기여도가 2016년 기준으로 21%라는 겁니다. 그러면 2018, 19년으로 따지면 더 올랐겠죠. 그러니까 베트남 전체 수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한 기업이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 베트남 수출 뭐 농산물이라든가 천연 원자재 이런 거 빼고 삼성의 하이테크 반도체 같은 그런 수출 기여도가 21%라고 하면 실제적 더 파급력은 더 클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에 있어서 삼성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처럼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에서 삼성이 하고 있는 것을 북한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그러면 계속 이재용을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재용을 평양까지 굳이 데려가서 냉면 먹이고 그다음에 인도에도 보내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삼성 엑스파일을 통해서 삼성 독재, 재벌 독재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고발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전과자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만 적어도 현 국면에서 북미 회담까지는 삼성을 이재용을 활용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에서도 현재 남한에서 펼쳐지고 있는 삼성의 재벌 독재 폐해가 판박이처럼 재현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차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이라든가 해방 이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전체적인 전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을 읽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트럼프가 지금 굳이 베트남까지 와서 지금 뭐 중국이나 북한과 이렇게 협상을 하겠어요? 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북미회담과 한국당 전대 겹쳐서 책략에 분노한다. 그런데 악의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책략의 주어가 없어. 여기 보면 저들의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누군지는 끝내 밝히지 않고 있어. 자한당 정치인들의 말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정말 비겁한 문법 파괴자들입니다. 주어나 목적어가 필요에 따라서 없어. 일본 지식인들은 오히려 반성과 사죄를 토대로 역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 달라지는 국제관계의 흐름을 이제 인식하고 있어. 일본을 계속 왕따시키잖아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컴백을 하잖아요. 그럼 일본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일본이 절대 유엔 상임 이사국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가장 목소리 높이는 게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안 되겠다. 그런 여태까지 우리가 깡패라고 하고 무시하고 그냥 왕따시키면 됐는데 북한이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 동남아에서 주역으로 지금 떠오르니까 안 되겠네. 더 이상 쟤를 무시하면 안 되겠네. 반성 사죄해야겠네. 한국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또 북한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일본 지식인들이 대거 226명이나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내용을 담은 그런 무라야마 다마를 근거로 해서 다시 남북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성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어요. 자, KBS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13.1% 소폭 상승했는데요.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지인데 그냥 다 날짜. 그냥 축구장 안에 공만 쫓아가는 카메라 한 대로 그런 재미없는 중계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김정은 베트남에서 27, 28 2차 핵담판 짓는다. 왜 1박 2일이냐? 이번에 끝장을 봐야 되니까. 청와대는 환영하는데 진전된 발걸음 내닫기를 바란다 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배와 관련된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취재를 안 했어요. 김정은 집권 이후 첫 서해 직항로로 갔다. 빅딜 합의 나올까? 이건 다 관측입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27, 28 계약 날짜를 정해놨어. 근데 계약하기 전에 지금 부동산 사람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집 살 구매자는 다 입장 전달이 끝난 거야. 그러면 좀 더 이런 그냥 이런 기계적인 중계 보도보다는 다른 좀 재미있는 걸 찾아서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통찰, 해안, 깊이가 달라지도록 뉴스를 해야죠. 다낭이냐 하노이냐 제2차 북미회담 준비가 본격화된다. 이런 건 저희 그냥 고발뉴스 뉴스방이 이미 다 했잖아요. 2주 전에. 이런 거 뭐하러 또 합니까? 그죠? 트럼프, 김정은 2차 핵담판. 뭐 뒤져도 별 내용이 없어요. 자, SBS 보기 전에 끝까지 판다팀의 김정원 기자라는 분이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대요. 손혜원 의원 관련해 보도 분량이 너무 많다라는 비평과 관련해서 자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12년 기자 생활 중 보도량이 너무 많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제가 한 2배 정도는 더 길게 기자질을 해본 것 같은데 저는 24년 기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도량이 악의적으로 많은 건 처음 봤어요. 김정은 기자는 좀 더 자중자애하고 성찰적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보도량이 많았다고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정은 기자. 기본적인 어프로치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기로 논점을 잡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밀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손혜원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딴지를 걸어야겠으니까 악의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중파는 국민의 재산이에요. 한 꼭지 한 꼭지 리포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국민의 자원을 활용해서 보도하고 있는 거라는 의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이런 지적도 입장도 위험한 거야. 삼성 일가에 수상한 땅값, 경영권 편법 승계 이런 보도에서 한국 기자상, 한국 방송기자 대상, 민주언론상 이런 거 다 받았어. 그러니까 이번에 봐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실례지만 한국 기자상도 여러 차례 받았고 방송기자대상, 방송대상, 민주언론상도 제가 받았어요. 기자협회상은 달달이 많이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어제 잘못 쓴 기사에 대해서 그게 변명이 됩니까? 기자는 하루하루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의 팩트로 검증받고 심판받는 무서운 직업이라는 사실을 우리 열심히 뛰는 기자로 알고 있어요. 김정은 기자께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BS인데요. 6.6% 비교적 좋은 시청률 나오고 있네요. 자, 북미회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꼭지. 근데 새로운 거는 하나도 없다. 마치 짠 듯이 27, 28 2차 회담. 평양 간 비건 의제 장소 조율 중이다. 김정은 만날까?
만나든 안 만나든 만난 거와 다름없죠. 평양까지 갔으면. 그죠? 실무 협상 전 날짜 공개 못 박은 이유는 뭐냐? 근데 도시는 왜 안 깠냐? 이런 지적할 수 있죠. 날짜 장소 못 박은 것은 이미 다 얘기가 돼 있다라는 뜻이고, 도시를 비공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 SBS 워싱턴 특파원 정준영이라고 제 동기 기자인데, 그 친구는 아마도 28일 날 중국이랑 연장된 회담을 할 예정인데, 시진핑이랑 장소를 아마 좀 조율해야 될 부분이 남아서 아직 얘기를 안 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네요. 이틀간 진행되는 2차 회담, 북미 모두가 성과물이 절실하다. 그렇죠? 이럴 때 뭐가 나오는 거죠? 양자가 모두 절실할 때. 자, 북미 모두 수교한 베트남, 상징성, 접근성 다 갖췄다. 그나마 이런 그 베트남이라고 하는 상징성에 대해서 SBS가 간단하게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거를 끝까지 판단처럼 왜 베트남인가를, 우리 안에 베트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양민학살도 있고, 우리 안에 분단도 있고, 우리 안에 청산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꺼내놓고 방송사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평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냉전 체제가 끝나는 거죠. JTBC 뉴스는 볼까요? 손석희 앵커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4.1%가 나왔어요. 요거는 아마도 김필규 앵커가 아니라 손석희 앵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으로 아마 열어보신 분들이 4.1%가 아니었나. 대동소이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꼭지. 똑같죠. 언론사마다 대여섯 꼭지로 다뤘는데, 이런 기사가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기사라는 얘기예요. 북미가 두 번째 악수 나누는 이곳, 베트남 자체가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베트남 자체가. 베트남은 중국이랑 다르잖아요.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교 자본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콩 자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직접 투자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마카오, 대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도 물론 있습니다. 그 동남아의 화교권 국가들이 직접 투자를 해요. 그리고 당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바로 중국식 경제 개발 모델입니다. 근데 베트남은 그렇게 기반 화교처럼 믿을 만한 자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서구의 자본을 들여옵니다. 미국과 한국과 뭐 이런 서구 자본들이 막 들어와. 그래서 더 성공한 나라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 그 삼성도 보신 것처럼 수출 기여도가 21% 되려면 얼마나 많은 투자가 들어왔겠습니까? 엄청난 투자상의 혜택을 주고 있어요. 값싼 노임도 플러스 돼 있지. 그래서 이 베트남 모델이 북한처럼 화교의 지원이 없는,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서야 되는 북한 같은 경우에 아주 일치되는 거죠. 그러면 베트남은 왜 이렇게 서방 자본을 들여오고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취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삼성 이런 문제도 이제 대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청와대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 문 대통령 베트남행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사진 빨리 넘기겠습니다. 나모 자한당 원내대표의 골 때리는 멘트가 있어서 꼭 소개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제2북미 회담을 온 민족 전 세계가 기원하고 있어요. 성공을. 그런데 보세요. 2차 미북, 꼭 미북이라고 해요. 북미라고 안 하고. 북미가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카드가 나올 거고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텐데, 결국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죄를 뿌리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거 거론도 안 했다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언론에 밝혔어요. 그런가 하면 김정은은 주한미군이 오히려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더 안전판이야. 기본적으로 미국의 돈이 북한에 들어오는데, 미군이 한반도의 안정성을 높여주면 더 안정적 투자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바보입니까? 불가침에다 체제 보장 약속을 받았는데 남한에 있는 미군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김정은 입장에서. 오히려 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나경원처럼 이렇게 거론되지도 않고 양자간 서로가 원치도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 미군 철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악의적이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저해시켜서 냉전적 지배 질서를 더 공고히 하려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정치행위다. 절대 잊지 말고 총선에서 자한당 나경원 무리를 혁파해야 한다.
이런 말씀 간절하게 베트남 다낭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